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장혜정 인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잘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스피치를 안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빨리 강의를 듣고 싶어서.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 힘찬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예요. 그런데 이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 사업 설명도 그렇고 아니면 후속 관리도 그렇고 명단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아직 명단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다고 하면 손들지 마시고요. 네,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면 스폰서와 함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설명은 사실은 사업 설명 그 횟수가 나의 그 초대자의 인원수 그리고 나의 수입과 저는 정비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설명 중요하겠죠? 네, 우리 사업 설명 하기 전에 우리 초벌구이가 되게 필요해요. 그 초벌구이가 뭐냐면요, 가서 구워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제품을 쓰게끔 해줘야지만 사업을 얘기했을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의 성급한 마음에 막 먼저 사업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100% 아니에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사업을 먼저 얘기할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사람 막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그럼 나 한번 해볼게. 그랬는데 막 사업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패의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다시 제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제품 얘기 하시죠? 네, 그리고 회사 얘기도 하고 마케팅 플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걸 다 설명을 못하겠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웃음이 상당히 저를 불안하게 해주셨어요. 혹시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 그런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사업 설명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사업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터치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상황이나 그분의 경제 상황이나 학력이나 뭐 등등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바로 막 애터미는 이렇게 빅 비즈니스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 그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냐면 꿈을 얘기를 했어요. 애기 엄마들 진짜 집에서 애기를 키우면서 정말 우울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빅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거는 네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뭐예요? 소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제품을 쓰고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좀 더 와닿아요. 그리고 똑같이 제품을 쓰는데 어차피 애기 물티슈 쓰실 거죠? 나도 쓰고 옆집 아줌마도 그걸 쓰고 쓰다 나면 내가 할인받는 금액으로 이거를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좀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를 갖고 계신 분한테 제품을 쓰는데 뭐 할인 받는다 그러면 니나 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 사업 설명의 방법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연기라고 했어요. 집에서 연기 잘하시죠? 남편 하나도 안 이쁜데 자기 왜 이렇게 멋있어? 막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나 하나도 안 이쁜데 센 걸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를 그냥 받아주면서 연기를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다 연기예요. 아까 그 손세정 큐레이터 얘기하신 거 봤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연기를 한다고 무조건 저 사람 저거 연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연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엄청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딱 보면 뭐 이래 저래 그러면서 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우리 연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하게 연기 안 하시면 돼요. 뭐든지 적절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업 설명하는 목적.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상황을 제가 또 연기할게요. 누구를 만났어요. 사장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설명을 했어요. 나 설명하러 왔어요? 진짜로? 그럼 뭐 하러 왔어요? 제품 알리고 회사 알리고 마케팅 플랜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뭘로 클로징 해야 돼요? 역시 초대로 우리가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옆에서도 얘기를 하죠. 이분은 애가 셋이고 시어머니도 케어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어려울 거예요. 혼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위한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폰서를 초대해서 갔잖아요. 스폰서를 모시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동행해서 이제 같이 그분을 만나는데 그러면 ABC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법칙이 있어요?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사업 진행했을 때 호일러 법칙을 사용한다고 해서 스폰서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내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이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를 그분이 좀 듣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이에요? 멋지게 얘기하면 브릿지 역할이고 그냥 우리 알기 쉽게 얘기하면 다리 역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다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잘 만나게끔 하고 좋은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갔더니 상대방이 무슨 회장님이요 뭐라고 도대체 스폰서를 활용하러 갔어요? 아니면 나의 대단함? 그리고 그 상대방 내가 초대한 사람의 대단함을 스폰서님한테 보여주려고 간 건지 어떤 데가 막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하는 일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실은 이 호일러 법칙을 했을 때 저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이게 미팅이 100% 다 잘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누구 원망해요? 누구 탓이에요? 거짓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엔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다 이제 진실이 나오네요. 스폰서 탓하시는 거예요. 네가 설명을 잘 못하고 네가 이렇게 실력이 약해가지고 이 미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하셨죠? 다들 이렇게 묵인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호일러 법칙에서 정말 70~80%가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는 우리가 스폰서 프로모션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모시고 가면요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 프로모션은 내가 스폰서를 모시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모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스폰서 프로모션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우리 스폰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 나이 젊으면 젊은 대로 그걸 자랑하고, 나 연세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하면 또 비전이죠.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의 빛나는 점을 봐야 되는데, 평소부터 스폰서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프로모션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꾸 원망하고, 포인트 안 내려주고, 사람 안 내려준다고. 막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지금 나만 손해인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연기가 필요해요. 스폰서가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득인 거예요. 스폰서가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폰서님의 뭔가를, 그 자원을 내가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용한다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폰서는 정말 큰 자원인데 내가 그 활용을 못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또 나만 손해. 그래서 내가 할 게 되게 많아. 연기 잘해야 돼요. 스폰서 이쁜 곳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이뻐도 찾아야 돼요.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거, 또 좋은 걸 계속 찾아요. 분명히 빛나는 점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빛나는 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그 목적 중에 우리 시스템 초대하는 것 외에 사실은 설명하러 갔을 때도 그분의 그 생각을 내가 바꿔주러 간 거예요. 그분을 설득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설득을 못했으면 막 안 달라가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먹혀. 왜 CR도 안 먹혀지? 뭐 이렇게 막 이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부정적인 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애터미에 대한 그 부정적인 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미팅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득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도 처음에 누군가가 애터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야, 나 한번 해볼래. 처음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별로 안 계실걸요? 저도 4년 반 동안 거절했거든요. 그것도 남도 아니 엄마와 언니가 전달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알아먹을 때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저번 만나니까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를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더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무서워. 끔찍해. 이러면 전화 안 받죠. 그거는 나를 반성해야 돼. 그분 왜 전화도 안 받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분 불쾌한 얘기를 했나?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뭐 기업체나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제품 얘기하면 잘 안 먹혀요. 그렇죠? 마케팅 플랜 해도 난 먹고 사니까 또 안 먹혀요. 근데 의외로 친환경,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와닿아가지고, 애터미 이런 기업이구나,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면들은 다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걸 몰라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냥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고민을 해결하는 그 솔루션을 한 가지 탁 던지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말주머니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고민도,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입을 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서 자꾸 애텀 이렇고 애텀 저렇고 뭐 계속 얘기를 하면 그분도 많이 배우신 분인데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못 배운 사람도 남 얘기하는 것보다 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후속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어떻게 보면 가꾸는 과정이죠. 근데 씨만 뿌려놓고 혼자 자라기 바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씨만 뿌려놨어. 백만감 했잖아요. 가서 막 칫솔 뿌리고 비타민C 뿌리고 유산균 뿌리고 막 커피 뿌리고 다 뿌렸어. 뿌려놨는데 가꿀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했겠죠. 그렇죠? 했다고 믿겠습니다. 네, 했다고 믿고 싶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후속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제대로 메모를 안 해서 후속 관리가 안 돼요. 너무 단순하죠. 적자 생존 여기서 나왔어요. 진짜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을 바로 메모를 해요. 나 지나가면 못 기억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그런 분 계시는데 이 방송 듣고 있을라나 좀 불안한데 저기 이렇게 백만갑을 갔는데 뒤돌아서고 한 두 집만 더 가면 그 앞에 집 무슨 얘기 했는지 어느 집을 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나오면 바로 메모하세요. 먼저 어느 집에 가는지 상호를 적어놓고 그 사람 이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상호를 빨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내가 뭘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알아보게끔 적으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노트 다들 못 알아보세요. 저 나름대로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막 꽃이 있다가 어떤 데는 막 삼각이 있다가 어떤 데는 뭐 네모가 있다가 어떤 데는 무슨 별이 있다가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나 알아보시나요? 뭔 말인지 모르죠? 저만 알아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데는 뭐 커1, B1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근데 나는 알아본다는 거죠.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간단하게 메모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C1 모르죠? 비타민C 아니에요. 시스템 초대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적어야지만 이 메모 이 량이 적어서 내가 다시 훑어볼 때도 쉬워요. 너무 막 구구절절 적어 놓으면 내가 쓴 거지만 안 보고 싶어요. 안 그런가요? 막 카톡에 우리 문자 막 올라오잖아요. 막 이렇게 길게 쓰면 다 읽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죠. 근데 짤막하게 뭔가 딱 세 줄. 사실 카톡은 세 줄이에요. 내가 진짜 전하고 싶다고 하면 세 줄 안으로 다 전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읽고 싶고 쉽게 읽고 기억이 돼요. 너무 길게 하면 그 주제가 흐릿해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메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에요. 그것도 내가 알아보게끔 쓰면 되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학 때 메모를 제가 다 메모를 하잖아요. 이참에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대학 다녔을 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제 거 메모 빨리 빌려가지고 좀 베껴야지. 전 줘요. 뺏기세요. 줬는데 뭔 말인지 몰라. 나만 알아보니까요. 나만 알아봐요. 근데 이걸 길게 하면요. 저도 안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나만 알아보게 짧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봐도 몰라요. 뭔지 몰라요. 이게 들어야지만 이 메모를 봐도 아는데 안 듣고 이것만 보려고 하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메모가 잃어버려도 걱정이 있다 없다? 맞아요. 그래서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정말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100만갑 했는데 누구는 사업자 그렇게 나왔다는데 나는 사업자가 안 나오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내가 100만갑을 한, 저는 100만갑을 한 가장 큰 저에게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다는 점은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100만갑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100만갑이 아니었지. 그냥 개척이었어요. 저는 개척을 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비자예요. 어떤 분들은 부업자로, 어떤 분들은 사업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개척에서 나온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개척에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안 해. 관심도 없어. 근데 누군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 몇 달이 걸쳐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내가 이 개척에서 실패를 했나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화가 필요해요. 우리 이 하모니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근데 왜 소비자 됐다고 하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 부업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업자는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사업자, 부업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조화를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사업자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럴 일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그걸 바라고 있으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그건 너무 예쁘게 얘기하셨어요.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맞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사업하면 그거는 정신병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부업을 하고 싶구나. 그럼 부업하다가 언젠가는 전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소비자로만 남고 싶구나.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럼 소비자로 하세요. 소비자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삶으려고 해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막 소비자, 이 사람 막 제품을 잘 써. 막 반응도, 피드백도 좋아. 막 그러면 계속 막 사업시키고 싶어서 막. 그쵸? 근데 그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고 이게 뭔가 계기가 필요하는데 이 계기가 없는데 계속 막 사업자로 막 끌고 나오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결국은 제품도 안 쓰게 돼요. 그쵸?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구워 삶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다.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탐나요, 이 사람. 사업하면 진짜 잘할 텐데. 맞죠? 그런 분 계시죠? 그러면 막 구워 삶죠. 그래서 너무 삼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풀어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구워 삶지 말고 적당히. 소비자, 괜찮아, 소비자 해. 어차피 내 마음속에 이 뒤에는 생겨.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소비자 해 하고 내 마음속에 어차피 너 언젠가는 사업할 거야. 그거는 내 속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생생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분이 딱 계기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벌다가 못 벌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애터미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내가 후속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이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후속 관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비자지만 가끔은 저 사람은 어차피 소비자야 하고 주문할 때만 연락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진짜 충성한 소비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에 대한 확신도 있고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내가 이분은 어차피 안 먹혀. 그래서 그때도 내가 사업 설명을 안 했고 지금도 사업 설명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가서 사업 설명 탁 해버린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이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 나보고 이런 얘기 안 하던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분을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애터미 제품을 쓰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쓰셨으면 회원가입 하셨겠네요 했는데 회원가입이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죠. 사업설명 이런 것도 못 듣고 회원가입도 모른다고? 야, 이때가 바로 뭐예요?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데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죠. 제품을 이미 쓰고 있다고 하고 나는 우리 동생한테서 쓰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은 사업인지라 친척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친척이 하고 있다고 바로 그 친척이랑 사업하고 싶고 이런 분들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친척하고 안 할 때가 좀 편할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물론 애터미 재심 한벽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격상에서 또 이렇게 안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만난 친척이라든가 나중에 만난 재혼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요. 그럼 나 여기다가 회원가입 할게요. 왠지 사장님을 보면 여기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새로 만난 그 신우는 보면 별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의 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할 때 누구랑 한다? 나랑 한다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으면 언제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회원 가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코드가. 네. 그래서 그 죽은 코드들을 우리가 이삭줍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이미 회원가입했어요. 우리 집에 누구 이모가 해가지고 고모가 해서 내가 회원가입했어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 회원가입하셨어요? 그러면, 한 7, 8년은 됐을걸? 아니, 5, 6년 됐을걸? 3, 4년 됐을걸? 그러세요? 그러면 회원번호가 살아있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해보면요, 대부분 죽어 있어요. 그러면 죽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VIP 관리를 해드릴게요. 하고 회원가입 하면 되겠죠. 근데 회원가입 해놓고 후속 관리를 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또 죽어.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7, 8번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코드가. 그런 분들은 진짜 보면 안타까워요. 제품은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잘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을 믿고 항상 가져다 줘. 가져다 주니까 자기 코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후속관리 얘기하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후속관리를 할 때 백만갑을 할 때 이 먼 지역에 가면 하기 좋아요? 하기 안 좋잖아요. 저 지금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에서 예전에 제가 차가 없을 때 그때 백만갑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에서 지하철까지 이 분당을 오려면 제가 지하철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길에 있는 상가들은 다 내 거야. 그리고 제가 그 상가들을 모두 다 인상이 좋든 안 좋든 사장님이 희한하게 생겼든 잘생겼든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엄마 저기 유명인이시네요?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유명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가나 제 명함이 있고 어디 가나 제 그 카탈로그 있잖아요. 어디 가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미용실 갔더니 보이고 저기 세탁소 갔더니 보이고 정육점 갔는데도 보이더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면 애터미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애텀이 지나간다 하겠어요? 그냥 그 여자가 지나간다 이러겠어요? 여자가 지나간다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애터미 가방을 들고 백만갑 할 때는 정말 애터미 파란색 가방이 아주 유력해요. 진짜 이게 인상에 딱 남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가방 딱 지나가면 애터미가 아닌데도 애터미 가방처럼 보여요. 맞죠? 간혹가다 그 마트나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파란색 가방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파란색 가방을 만들어 놓으면 애터미라고 한 글자도 안 써져 있는 파란색만 보고 저 애터미 가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유리해요. 그래서 파란색 가방을 들고 나의 상징적인 뭔가를 이렇게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번 들리면 5번 다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한 2-3번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나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 계시죠? 할 말 없다. 나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제 파트너와 스폰서가 손들었어요. 아, 이거 환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할 얘기가 없을 때 제가 할 얘기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신제품이 나왔다고 들어가면 돼요. 신제품. 그리고 제품 리뉴얼 됐다고 얘기하면 되고 지금 프로모션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애터미 회사에 이런 쾌거를 이뤘을 때 아니면 100억 기부를 했을 때 뭐 이런 거 다 내세울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근데 그걸 가지고 막 10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분, 2분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1분, 2분. 그렇게 얘기해서 상대방 뭐 알아듣겠어요?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알아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생각해요.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건가 뭐지? 뭐 얘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한마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너무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다 나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막 이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1, 2분만 이용을 해서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바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분한테 관심사, 이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분이 좋아해요. 가서 애터미 얘기만 하면 네 얘기하라 하고 자기 할 거 해요. 맞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런 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상처받아요? 아니 지금 상처 안 받는다 했는데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받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상처가 좀 받죠.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 네. 그런데 우리도 연기를 해야 돼요. 상처 안 맞는 듯한 느낌? 그 연기를 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안 들으면 네만 손해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딱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맞죠? 사장님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오늘 꼭 드셔야 돼요. 지금 드세요.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나지도 않은데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먹어요. 그리고 우리 좀 후속 관리를 좀 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뭐 칫솔도 줄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칫솔 꽉에 지금은 너무 예쁘게 딱 당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꽉을 그냥 두고 이 칫솔 정말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아요 하고 딱 두고 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쓸까요? 안 쓰는지 아는데 왜 그대로 두고 가세요? 칫솔 하나에 얼마예요? 1,200원. 10명이면 100명이면 여러분들 100개 뿌렸죠? 저도 100개 이상 뿌렸거든요. 근데 경험이 하나 생겼어요.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입안에 넣고 가야 돼요. 입안에까지는 아닌데 손에까지는 쥐어주고 가야 돼요.
나는 쥐어주고 간다. 안 쥐어주고 가요? 쥐어주고 가죠. 네. 설명을 할 때 이거 갑자기 그냥 기분 나쁘게 탁 따면은 선물이라고 해도 따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거 한번 까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딱 꺼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 깐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유 없이 이걸 왜 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그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꺼내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칫솔모가 요렇게 라운딩 처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느껴지나요? 잇몸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를 수는 없으니까 손등을 한번 꺼내보세요 하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어차피 사장님 쓰실 건데 사장님 손에다 했으니까 이분은 꺼림직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내 손에다 했어요. 그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칫솔을 꺼내서 손등에다 해놓고 줄 때는 반드시 오늘 저녁부터 이거 쓰세요. 꼭 쓰세요. 이런 거를 체험해 보세요. 꼭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칫솔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일단 땄죠. 느꼈죠. 설명을 들었죠. 궁금해졌죠. 그럼 저녁에 쓰세요. 쓸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경험상. 근데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 안 했으면 내가 1,200원 또 버렸어요. 12만 원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사업할 사람인데 내가 후속 관리를 안 해서 다른 데가 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1,200원 주고 남 좋은 일 했죠. 그러면 내가 얼마 잃은 거예요? 12만 원 잃었어요? 10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00원 주고 10억을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10억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예쁘기까지 하는데 또 이렇게 마음씨 이렇게 예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인맥이 없다 하시는 분, 저처럼 인맥이 없다 하시는 분, 다 인맥이 많으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저는 인맥이 진짜 없거든요. 인맥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인맥이 없으니까 니 아니면 나 안 되거든. 그래서 끝까지 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맥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딱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패스. 또 얘기를 했어요. 패스. 또 얘기를 했어요. 패스. 또 얘기를 패스. 이게 인맥이 많으신 분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에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패스까지는 좋은데 다시 와서 주어야 되는데 이 주는 거를 안 하니까 얘기를 해놨어. 얘기는 해놓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설명 다 했는데 패스 딱 했는데 남이 그 패스한 거를 주워 가버렸어. 그럴 때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 시컨 내가 제품을 써보게 했고 내가 사업 설명 다 했는데 내가 후속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남하고 사업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또 연기를 해야 돼요. 네가 없어도 난 성공할 거거든. 또 연기 모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기의 반복이에요. 계속 연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 웃고 있잖아요. 그거 전 진심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맞죠?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웃는 거예요? 웃으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다 하시네.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웃는다면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너무 잘 웃으세요. 네, 그 목소리가 아마도 옆방에서 다 들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웃으셔야 복이 또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럼 난 될 때까지 했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신뢰 쌓기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날에는 들쑥날쑥 있었다 없었다 하면 그분도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 후속 관리를, 이 신뢰 쌓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가족을 오픈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뭘 알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다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기가 그때 2돌 좀 안 됐을걸요? 예. 그런데 이제 2돌? 2돌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 죽겠네. 좀 봐주시면 되겠다만.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그게 걸림돌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얘를 데리고 나니까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애기 엄마 정말 열심히 하네. 그죠? 애기 끌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네. 아유, 이 더운 날에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셔. 맞죠? 긍휼의 마음을 막 살리는 거예요, 상대방.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근데 애기 엄마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맨날 고기를 들리니까 정말 열심히 하네. 그리고 믿어도 되겠네. 뭐 애기 데리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신뢰를 더 잘 하시는 거예요. 애기 안 데리고 나갔을 때보다 애기 데리고 나갔을 때가 신뢰가 더 빨리 쌓여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를 대동시켜요. 시어머니 이런 거 들을 일이 없겠죠? 이렇게 대동시켜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뭘 심어주냐면 여기가 내가 관리하는 집이에요. 이런 걸 알려줘요. 그래 가면서 간단히 설명해요. 이분은 이거 쓰고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요. 근데 다음에 되면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면 관리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물건을 갖다 줘야 돼. 급하대요. 그럼 누구 보고 가라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지난번에 저랑 거기 가신 적 있으시죠? 그 애기옷 파는데 그 매장에 그분이 지금 이거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시스템 가야 되는데 어머니 좀 가주세요. 가주실 수 있어요? 하면 안 돼. 좀 가주세요. 이래야 돼요. 가주실 수 있어요? 하면 나 오늘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어머님이시라면 할 거예요. 아니면 나 시간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문에도 우리가 사실 이 노하우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욕을 하게 만들려면 욕을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떠세요?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 내가 잘한다면 나 사업시킬 거고, 내가 안 좋다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요. 써보니까 어때요? 정말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네.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실 때도 그런 질문의 화법으로 쓰시면 훨씬 더 거리도 가까워지고 내 뒤에 할 얘기도 많아지고 후속 관리도 잘 되고 메모를 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에 찾아갔을 때 내가 뭘 줬는지 생각이 나서 칫솔을 계속 공급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한테 커피를 줬는데 다음 거 또 커피를 주고 다음 거 또 커피를 주고 애터미는 커피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서재현 총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그 133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133을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단이 있어야 돼요. 또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133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33 모르신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조금 뭔가 이상한데 1. 하루에 첫 번째 3. 3명. 3명씩 마지막 3.
3개월 동안. 어려워요? 우리 전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명한테 사업 설명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맞죠? 아니요. 이래 질문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본으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하는 거.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거나 1분 마케팅도 있고 3분 마케팅, 5분 마케팅, 내 마음대로 마케팅이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건 나한테 달렸거든요. 그래서 133을 철저히 하시면 안 될 리가 없어요. 133을 하면 뭘 받아요? 오늘 손세정 큐레이터가 얘기한 거절을 받아요. 우리 거절을 계속 즐기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즐겨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즐기면 그 나의 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그 방법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디 와서 개선을 해야 될까요? 시스템에 와서 개선을 해야 돼요. 나는 시스템에 왔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로만 들린다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맞죠? 맞죠? 예. 네. 여기 오면 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아니 사람이 다르고 최영 본부장님 얘기하는 거랑 권두수 총장님 얘기하는 거랑 저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죠?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사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생활 환경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분은 몰라서인 거죠. 네. 그래서 나도 만약에 혹시나 지금 속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오면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하시는 분들 경종에 딱 울리셔야 돼요. 아, 내가 현장을 적게 뛰었구나. 현장을 뛰다가 들어오시면 얘기가 새롭게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로운 하루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